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고 종업식이죠. 졸업이죠, 졸업.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8번 모임을 강의를 포함해서 뭐 다 해서 8번 금방 지나갔죠. 반갑습니다. 오늘 뭐 온라인으로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늘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 다 현장에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다들 오셨나요? 많이들 오셨나요? 10분 정도 오셨어요, 지금? 더 오셔야 되는데. 그래요. 또 저는 어제 터키에서 어저께 왔습니다. 어제 와가지고 어제 비행기를 꼭 밤에 그냥 한시도 못 자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저께 오후까지는 또 학교에서 또 남아 또 할 일이 있어서 또 일하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지금 비몽사몽간입니다. 아직도 몹시 피곤하고 네. 어저께 올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요 마지막 이제 우리 뉴라이프 24기 수료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제 온 거고요. 한 9일 굉장히 뜻깊었어요. 이게 터키 얘기를 이건 뭐 정말 갔다 온 얘기를 또 한 3박 4일 해야 되는데 우리 24기 그 지난번에 이제 오장로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터키를 가실 분을 좀 이렇게 좀 모아보셨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고 그러나 갑니다. 그러나 갑니다. 왜 가냐? 제가 이제 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생각을 제가 뭐 하고 있고 현장을 여러분에게 꼭 그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가서 현장을 보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을 한번 거기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못 가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급적 나는 여러분들이 이 뉴라이프 이 비전 스쿨을 하시면은 꼭 비전 트립을 가셔야 돼. 이거는 난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 본인이 그렇게 뭐 끝까지 못 하시겠다고 안 가시겠다는 데는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사실은 또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뭐 수원에서 그냥 한글이나 가르치고 뭐 그거 뭐 내가 그러면 되지 뭐.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모임이고 조직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뭐 선택해서 물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함께 가는 그 길이라면 함께 가는 거란 말이죠.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조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참여하신다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여러분. 꼭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터키가 너무 뭐 부담된다 그러면 이제 몽골 우리가 내년 6월 말에 몽골 가요. 그것도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몽골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가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빨리 신청을 하세요. 그건 우리 몽골 문화원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또 하실 수 있거나 혹은
우리 오장로님 통해서 또 신청을 하세요. 다. 만약에 터키를 못 가시는 분들은 몽골에 빨리 신청을 다 하셔라. 그래서 또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나 갈래요. 근데 놓쳤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붙잡지 않고 누가 여러분 인생을 누가 기다려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터키부터 얘기를 할게요. 터키는 이스탄불에 이번에 이 페르시안 선교 센터를 입당 예배를 드리고 왔잖아요, 제가. 그리고 에시크세이르라고 이스탄불에서 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주 좋은 도시, 한 80만 명 정도가 사는 교육 도시인데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도시예요. 근데 거기 이란 사람들이 그 동네에만 5천 명이 살아요. 내가 이번에 2박 3일을 거기서 이제 에시크세이르에 가서 2박 3일을 머물렀다 왔는데 거기 지도자하고 또 다 이제 한 5천 명 정도의 이란 사람이 살고 또 그 바로 옆 동네에 2천 명 살고 그 옆 동네 그러니까 뭐 가는 곳마다 이란 난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배를 가서 이제 드렸는데 그 평일날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뭐 수십 명씩 모여드니까 수십 명씩 모여들고 그리고 지금 뭐 이란 선교에 정말 물꼬가 터졌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또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탄불 그 페르시아 선교센터 입당 예배 때도 막 그냥 사람들이 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날도 가보니까 뭐 새로운 신자들이 뭐 막 그냥 찾아오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고 그날도 세례를 5명이 또 받았는데 입당 예배 드린 날도 세례를 5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세례 받고 이틀 후에 이란으로 돌아갔어요. 이란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왔다가 세례 받고 돌아가고 왔다가 세례 받고 그러니까 세례자가 200명이 넘고 벌써 무슬림들 여러분 세례자 200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굉장히 고민들을 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 이번에도 남편은 세례를 받았는데 부인은 세례를 거부했어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부인은 세례를 거부하고 그날 교회도 안 나왔더라고. 남편은 세례를 받고 5명 중에 그런 부부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고 한 2박 3일 수련회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수련회도 하고 또 성지순례 같이 또 성지순례도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시는 그 일정이야말로 특별한 일정이고 일반적인 그냥 뭐 터키 성지순례 아시아 7교회 간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그것도 나중에 같이 가는 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아시아 7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에베소, 뭐 라오디게아 쭉 나오잖아요. 7교회 가는데 가보면 나중에 돌아 사진 찍으면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왜? 돌돔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나중에 갔다 오면 여기가 어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렇게 가면은 뭐 여러분 그때는 알 것 같은데 갔다 오면 뭐 기억 안 나. 근데 내가 농담 아니에요. 나랑 같이 가야 다 기억이 나. 예? 또 설명을 해드리고 또 가기 전에 함께 그 선교 우리 세미나 같이 선교 수련회 같이 하고 하면 여러분한테 정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선교가 뭔지를 아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을 꼭 모시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번에 또 느꼈어요. 이렇게 좋은 곳을 내가 뭐 터키에 못 가가지고 뭐 환장한 사람이 아니죠. 내가 터키를 한 10번은 갔다 왔을 텐데. 네? 나야말로 터키 가자 그러면 내가 거기 갔다 오면 막 엉덩이 뼈가 아파가지고 비행기에서 하도 오래 앉아가지고 이 몸이 아주 그냥 이 괴로운 사람인데 제가 뭐 하려고 터키를 여러분한테 가자고 하겠어요. 날 위해서는 내가 가자는 얘기 내가 단 1%도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선교적 삶을 위해서. 그래서 가보면은 느낌이 달라지고, 이제 그런 그 선교적 여정을 한번 함께 해보면은 새로운 도전이 생기고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꼭 모시고 가고 싶은데, 뭐 6분 신청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그분들 포함해서 이제 뭐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6분만이라도 모시고 갈 건데, 가급적 가셔라.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같이 가시자고 그러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우리 끝나고 나서 오늘 애프터 모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얘기 더 하고요. 몽골 가는 것은 6월 마지막 주에 갑니다. 6월 마지막 주. 그때 뺏기는 내가 보니까 그때가 제일 나아요.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날씨나 이 기후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7월 11일 날이 이제 몽골의 나담 축제라는 큰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바로 직전에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울란바토르 시내를 못 가. 수오바토르 광장이라고 큰 광장을 여러분에게 한번 간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나담 축제 준비한다고 그냥 펜스를 다 쳐놔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못 들어가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몽골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일정 가운데에 뭐 전에는 제가 울란바토르 시장도 만나고 뭐 거기에 이제 그 몽골의 이제 관료들 그 지도자들 만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그 여름 별장으로 휴가를 떠나버려요. 그럼 한 달씩 없어, 울란바토르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8월 15일 날 끼는 주간에 갔거든요, 늘. 근데 8월 15일 주간에 가다 보니까 또 그때는 내가 다른 일정을 또 이제 갖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그 중간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6월 말 그때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 첫 주에 갔던 것을 내년부터 6월 말로 아예 이제 세팅했습니다. 날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년 몽골은 아랑가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호수가 있고, 하라호름이라고 하는 칭기스칸 시대의 몽골의 수도, 제국의 수도였던 하라호름, 또 이번에 제가 갔던 이 터키 투르크 민족이죠, 돌골족이라고 하는데, 이 투르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았을 그 지역을 거쳐가는데, 거기에 터키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같은 민족의 몽골, 돌골, 그리고 투르크, 몽골, 그리고 우리, 이 세 민족은 사실 형제 국가입니다. 뿌리가 같다. 어? 뿌리가 같다. 그러니까 몽골에 우리가 한번 갔다 오면 터키도 가고 싶고, 터키 갔다 오면 몽골도 가고 싶고, 아하, 이게 이 역사가 이렇게 흘렀구나.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이 몽골 투르크 몽골 선교 벨트를 만들자. 투르크와 몽골 지역. 이 투르크는 몽골 6세기부터 9세기까지가 투르크 몽골 이 돌골 제국 시대였거든요. 역사 6세기부터 9세기까지. 그리고 이제 12세기, 이제 1206년 13세기 초부터 14세기 한 100여 년 동안 이제 몽골 제국의 시대 이렇게 되는데, 그 돌골 그다음에 몽골 이 제국의 그 땅이었던 바로 그 땅들을 중앙아시아에서 저 지금의 터키까지, 그래서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투르크 몽골 선교 벨트를 만들자. 역실크로드죠, 사실은. 역실크로드인데 실크로드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전에는 제가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투르크 몽골 선교 벨트, 그 벨트를 이인다면 그것이 남북의 이제 평화, 통일까지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통일은 내가 볼 때 지금으로서는 통일을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평화, 공존, 상생, 그리고 이 중국을 거쳐서 몽골 초원, 이게 지금 몽골 땅이죠. 그리고 몽골에서 이제 서쪽으로 쭉 가면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예요.
카자흐, 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이게 중앙아시아 쭉 가서 지금의 터키까지, 터키가 이제 지중해까지 딱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이거 엄청난 땅이죠. 이게 가장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의 땅이었지만은 우리가 잘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그곳을 잇는 선교벨트에 대한 환상과 꿈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현장을 가보고 또 걷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꿈이 있어야죠. 사람이 살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꿈은 원대하게, 꿈은 크게, 삶은 현장에서 지역적으로. 이게 제라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이제 와튼 경영대학원의 이제 그 교수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꿈은 크게, 생각은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작게.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작게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주 소수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난 조금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지난주에 이제 터키 가기 전에 내가 전주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나는 섬이다. 그러나 여기가 세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섬이라고 하는 말이 나그네를 섬긴다는 말인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섬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작고 내 삶의 울타리라고 하는 게 너무 참 고통스럽죠. 나 정말 사무실에 내가 앉아 들어가면 아침부터 들어가면 저녁 때까지 나올 일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갈 수도 없고 오갈 데 없는 정말 이 절망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맞다 너는 섬이다. 그런데 그 섬을 세계로 만들어줄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거예요. 나를 위로하신 말씀이셨어요. 그 후부터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맞다 나는 섬이 맞다. 난 작은 무인도 같은 곳에 내가 외롭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섬은 어느 날 세계가 되었고 또 그 세계가 나의 교구다. 감리교회 창시했던 웨슬리가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나섬의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터키도 갔다 오고 몽골, 인도, 베트남 또 중앙아시아 전 세계를 우리의 교구라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또 사역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몽골도 여러분들 모시고 이제 아르한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을 내년에 갈 겁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아마 또 다른 세상을 볼 겁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전 세계에서 딱 두 곳만 가보라고 그러면 한 곳은 안 돼. 한 곳 갖고는 안 되겠고 두 곳을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터키고 하나는 두 번째는 몽골이에요. 몽골과 터키를 가보면 다른 데는 별로 특별할 게 없다. 미국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유럽도 다 가봤는데 터키하고 몽골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곳은 없다. 또 실제로 그런 문명과 역사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은 터키와 몽골만 갔다 오면 전 세계는 별 재미없는 곳이다. 아무리 유럽이 좋고 미국이 좋다고 해도 별로. 몽골 갔다 오면 이 광활한 이 대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고 터키를 갔다 오면 인류 문명의 역사를 내가 다 한 곳에서 보니까 기독교와 이슬람, 서양과 동양의 모든 역사가 다 그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럼 두 지역만 갔다 오면 사실은 전 세계는 이미 다 간 거보다 똑같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곳을 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은 거야.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늘 뭐 옛날에는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몽골 학교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몽골 학교를 한 지가 이제 올해 23년, 24년 됐습니다. 횟수로로. 23년 넘어 24년 뭐 이렇게 됐는데 왜 몽골 학교인가? 왜 몽골 학교인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그 지난 10월 달에 우리 그 몽골 한반도 평화와 몽골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 세미나에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안 오셨더라고. 지금 오셨으면 영락교회에서 그날 행사할 때 많이들 오셨더라고. 많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언론 보도 된 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행사가 앞으로 새로운 이제 전환점이 됐어요. 내 삶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이 몽골 사역의 방향성이 잡혔고 이제 평화 사역이라고 나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제 이쪽에 한 발 더 나가게 되는 이제 중요한 시작이 됐는데 그 단초가 됐던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몽골 학교예요. 몽골 학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몽골 사람들 많이 만나고 몽골의 이제 관료들이나 지도자들 또 많이 만나게 되고 내가 몽골에 대한 역사, 문화 또 가능성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거 몽골이 이게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더라 말이에요. 이게 그냥 과거에 그냥 제국이었던 나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나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이 몽골은 지금 작은 나라가 됐지만은 우리가 이 몽골과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같이 이 섬나라인데 우리가 섬이고 북한도 섬이고 몽골도 섬이잖아요. 엄밀히 따져가지고 섬 같은 나라들인데 섬과 섬을 연결하고 이게 대륙이 되고 이건 정말 뭐 대륙을 넘어서 새로운 제국이 될 수 있어요. 800년 전에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 이후에 지금 미국보다 더 큰 제국이 될 수도 있다. 더 강한 나라야. 난 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쁜 의미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의 제국, 강한 나라. 이런 정말 우리가 이 힘이 있는 우리가 약소국가인데 여태까지 작은 나라였고 근데 우리도 좀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는 목적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건 몽골과 손잡는 거고 몽골이 북한의 문을 열게 하고 또 우리가 닫혔던 북한의 문을 몽골을 통해서 열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통일? 이건 난 거기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했죠. 난 평화 할 수 있으면 뭐 연방제, 각 민족 뭐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정치 체제는 인정해주고 뭐 그 외에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뭐 굉장히 좋은 내 나름 이제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런 꿈을 꾸죠. 그런데 그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품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몽골 학교입니다. 학교.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학교에 대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김백수 전사님 맞나? 내가 지난주에 내가 청주 갔다 왔잖아. 내가 그날 청주를 내가 또 가려고 그래요. 청주를. 근데 청주가 참 매력적인 곳인데. 지금 청주에다가 뭐 지금 진행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몽골 학교 분교를 만들자. 이 제안을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세요. 충청북도 그날 이 도지사도 만나고 또 거기에 관계된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몽골 학교의 이제 존재감이 뭐 이제 드러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학교가 있어?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학교 만들면 어떨까? 우리 지역에도 없고 그런 이주민과 관계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대안적으로는 그런 교육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관심들이 이제 곳곳에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이제 세상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처럼 저출산 문제가 이게 지금 0.7명대 아니 0.7 아이 하나를 안 낳는 0.7 2명을 2명을 넘게 낳아야 2.1명인가 낳아야 이게 그냥 그 인구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0.7명대는 이건 인구 소멸이고 망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 대안이 없어요. 그 대안이 없어요. 지금 뭐 아무리 돈을 갖다 써도 애기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대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이 너무 전 세계 제일 높대. 75%래. 그 여자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임신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대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절대 임신 안 한답니다.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그러면 애기 안 낳고 그러면 인구는 결국 이렇게 이제 주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민자예요, 이민자.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충청북도 갔는데 도지사가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나중에 이제 또 시간 날 때 얘기하겠지만 획기적인 제안을 왜? 뭐 당장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인구 문제가 지금 심각하니까. 이민자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대학마다 유학생 데리고 들어와야 이게 학교가 유지가 되니까. 이건 여야를 넘어서 정치 진영을 넘어서서 이거는 지금 모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는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민자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런 우리 학교 같은 이제 이 학교 이주민 관계된 교육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자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이 같은 교회 혹은 목회자 선교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왜 이런 학교는 이거는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비즈니스 아닌데 누가 손을 대겠어요. 돈 버는 일이 아니. 여기에 눈이 없어요.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 자, 내가 이제 서론을 길었어. 내가 지금 비몽사몽간이라 그래.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예? 그래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잘 몰라. 몽골학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몽골학교를 통해서 이제 그런 몽골이란 국가를 알게 되고 또 평화사역이라고 하는 큰 이 의제도 또 우리가 설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투르크 몽골 선교 벨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말을 해도 이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할 말을 내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여러분 듣고 계신 겁니다. 근데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돼가는데 나는 이번에 터키 가가지고도 그랬고 근데 그 시작이 됐던 게 몽골 학교예요. 내가 몽골 학교 1999년도에 이제 8명 데리고 처음 시작했다 그랬죠. 8명. IMF 끝나고 IMF 터지니까 이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노숙자들 생기고 외국인 중에서도 밥 먹을 수 없고 이제 실직한 사람 생기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98년도 1월달에 처음으로 내가 저 강변역에서 이 지하실에서 이주민 목회할 때인데 거기서 이제 무료급식 사업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또 밥을 먹으러 오고 너는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왔냐 그랬더니 한국 학교에서 또 받아주지도 않고 애들이 정말 오갈 데 없는 아이들 보면서 작게 그냥 애들 한글 가르쳐주고 노래 같이 불러주고 노래 불러주고 한글 교육하자고 모였는데 금방 20명이 모였어요. 지하실에서. 20명이라는 아이들이 20명이면 왔다 갔다 해봐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 20명이. 그 좁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이제 그 당시 교회 집사님이 요 앞에 광장도에 요 앞에 제가 지금도 저 광나루역 뒤편에 가면 광나루 고시원이라고 있어요.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나보고 목사님 우리 고시원 밑에 지하실이 비었는데 그거 목사님 오셔서 그러면 거기서 학교 애들 그냥 좀 인테리어 좀 하면은 지하가 한 30평쯤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시냐고 그래. 내가 가보니까 지하가 아주 깊은데 거기서 그냥 그나마 그래도 공간이 없으니까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다 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아이들 교실이라고 하면 자바라로 교실 만드는 거예요. 자바라.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40명이 됐어요. 애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40명씩 모여들면 밥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밥을 구이동에서 해가지고 봉고차로 실어가지고 여기까지 밥을 날라. 점심 애들 밥 먹여야 되니까. 밥해서 날르지. 그냥 그 선생님들도 우리 그때 지금은 몽골 선생님이 우리 16명인가 그렇지만은 몽골 선생님이 몽골 담당하는 우리 몽골 선생님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몽골 국립대학교에 한국어 교수야, 한국어 교수. 돌마라고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노동자로 와서 살다가 내가 한국말 너무 똑똑하고 잘하니까 야, 너 여기 와가지고 우리 몽골 학교 애들 좀 운영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운영하면서 40명쯤 됐어요. 와, 정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냥 한 번은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시장에 서울시를 방문했어요. 그 시장이 이제 처음 울란바토르 시장이 왔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아이고 몽골 학교가 있다니까 한번 우리 학교 방문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시장이 울란바토르 시장이 그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여기 광장동 이 그 고시원 지하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앞에서 기다렸다. 그때만 해도 눈이 보였으니까 시장을 데리고 이제 지하실 내려가려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시장이 지하실 깊숙하니까 멈칫해. 내려가가지고 또 보니까 꼼꼼한데 애들 소리 나는데 사람이 없어. 내가 이 자바라문을 쫙 여니까 애들이 말이죠 콩나무 시루처럼 앉아가지고 시장한테 샘매노 하고 인사하니까 시장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학교냐 말이야 이게 이 지하실에 나중에 보니까 몽골에는 땅이 넓으니까 지하실을 안 파요. 에? 땅이 넓으니까 지하실 파도 우리처럼 깊게 파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지하실을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 앵크볼트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 저하고 아주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울란바토르 시장이 내 친구가 됐어. 이제 이 사람이 한국 오면 꼭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침 식사 같이 하자 그러고 내가 몽골 가면 울란바토르 시장이 밥을 사고. 이게 이제 내가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이제 더 갖게 되는 배경이 됐고 그 2001년도에는 또 바가반디라는 몽골 대통령이 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또 대통령도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몽골 학교의 위상이 커지고 점점 넓어지니까 이 지역의 구청장님이 그 당시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성교계 장로님이 나보고 그 양반이 아주 전설 같은 분이 30몇 년 구청장만 하신 분인데 이 양반이 뭐 원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저 목사님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바라는 게 뭐냐고 한 번은 나를 이제 불러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내가 우리 학교가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나는 좀 학교를 좀 넓은 데로 좀 옮기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밥을 같이 먹다가 이제 그 국장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재정국장이 있었어요. 재정경제국장이 있었는데 야 경제국장, 재정국장 그러더니 야 목사님 좀 돈 좀 드려라. 나보고 이제 얼마만 하면 이제 학교 없겠냐 이게 돈 얼마면. 그러니까 내가 참 내가 이 스킬이 너무 쓰는 사람이 한 1억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1억 좀 드려. 그러니까 재정국장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이제 재정국장이 그럼 목사님 집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얻어보래 나보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 이 지역을. 1억 갖고 어디서 집을 얻어요? 야, 안 돼. 그래서 또 갔어. 구청장한테 가서 장로님 1억 갖고는 안 됩니다. 얼마면 되겠냐? 1억을 더 얹어 주십시오. 2억이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2억을 이제 구청이 이제 지원해 주기로 한 거야. 2억 갖고 얻으려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 애들이 들어와서 조그만 학교를 하겠다니까 안 빌려줘. 근데 우리 옛날 건물이 저 아래, 저 아래. 우리가 이제 거기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이 건물 짓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애들 학교를 했는데, 그게 단독주택이 하나 나왔어요. 단독주택이. 한 100평, 딱 100평이에요. 직사각형 100평짜리 단독주택인데, 이 광장중학교 딱 후문에. 이게
2003년도 이제 2000 이제 그때 한 2000 그게 한 2002년도쯤 되겠지. 그게 한 4억 좀 넘는 돈인데 이제 2억을 구청에서 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2억은 나머지는 이제 내가 은행에서 융자도 받고 하여튼 이 그 4억 정도 되는 집을 100평짜리 단독주택이니까 사가지고 그러니까 뭐 방도 있고 2층이 있으니까 2층도 교실도 쓰고 애들이 이제 거기서 교실이 된 거야. 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임대료도 안 나가고 말이지 이제 좀 넓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100평이니까 애들이 조금만 마당도 있고 말이죠. 아 신났어. 근데 애들이 학교를 오고 싶으면 오고 싶잖아 안 오고 그러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 학교를 오고 싶으면 오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 그랬더니 여기를 졸업해도 정시 학교가 아니니까 학력 인정이 안 되니까 애들이 학교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가 되고 싶다. 이 학교. 학력 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나도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갔어요. 다시 또. 울란바토르를 내가. 그래서 이제 울란바토르 시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학교를 이렇게 하니 애들이 학교가 안 돼서 애들이 오다 가다 뭐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 내가 학력 인정을 받으려니까 몽골 교육부가 인가를 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시장이 교육부 장관한테 딱 전화를 하더라고. 시장이 파워가 되겠어요.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이. 나보고 내가 자기가 전화해놨으니까 지금 나보고 바로 가면 교육부 장관 기다리고 있대. 가래. 교육부 장관 만나러 가래. 그래서 내가 이제 교육부 장관을 만나러 갔어. 문교부 이제 교육부 장관을 가니까 정말 기다리고 있어. 교육부 장관이. 그 장관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학교 쭉 설명하니까 이제 본인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몽골의 정부에서 인가를 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몽골 이외에는 몽골 학교가 없다 이게. 몽골이란 국가 안에만 몽골 학교가 있는 거지. 몽골 밖에는 몽골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법에 없다 이게 몽골 법에. 교육법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먼저 당신이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 한국 교육부가 인가를 내주면 우리 몽골 교육부는 자연히 내주겠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한국에서 받아라 이게 나보고. 그게 어떻게 맞죠? 와서 보니까 야 이게 이 교육부 이게 외국인 학교를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 산하야.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을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 공무원을 교육 공무원을 만나가지고 명함을 주고 내가 학교 얘기를 쭉 한 거야. 몽골 학교를 인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 교육 공무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듣더니 목사님 생각은 내가 알겠는데 첫 번째 이해가 안 된다. 이 학교는 안 된다. 이 학교는 외국인 학교로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학교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그 나라 정부가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 국가가 세우는 거고 그 나라 혹은 누구를 대리하는 무슨 학교 법인이라든가 혹은 그 나라 정부나 혹은 그 나라 기업이나 그 나라 사람들이 세우는 거지 목사님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첫 번째 그게 안 돼. 요건이 안 돼.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 한국 정부가 이 학교를 인가를 내주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비자가 없었어요. 비자가 없었어요. 비자 없는 애들이니까 불법 체류야 말 그대로. 우리 정부가 이 학교를 인가를 내주면 불법 체류를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법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이유에서도 우리는 이 학교를 인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는 얘기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인가 내줘봐야 우리나라 외국인 학교 지원법이 없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인가만 내줄 뿐이지 지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인가 내주는 순간 목사님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몽골 아이들을 위해서 몽골 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고 돈도 지원 못 받는데 목사님 뭐 하려고 이거 인가를 받으십니까? 그냥 이거 지금처럼 대안학교 그냥 그렇게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문제 없으니까 혼자 하세요. 그러면서 나보고 가라는 거야. 그 왔어.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인가를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말이지. 이게 불법 체류 애들이라고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떡할까? 인가를 받지 않고. 근데 그렇게 인가 안 받으면 애들은 학교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더 이상 우리 학교에 애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처럼 교육을 받아봐야 학력 인정이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인가는 받아야 돼, 무조건. 그게 목적이야. 인가 받는 목적은 나한테 정해져 있어. 근데 안 해준대. 그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어. 유엔 아동 인권 권리 규약이라는 게 있어. 그게 어디서 봤는지 갑자기 그게 떠오른 거야, 내 머릿속에서. 유엔 아동 인권 권리 규약이라는 걸 딱 들어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조항이 모든 아동은, 법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걸 딱 뽑아가지고 교육청을 간 거야. 아주 담당 공무원한테 유엔 아동 인권 권리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여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들여다보더니 이게 상위법이야. 우리나라 헌법보다 이게 더 높은 법이야. 이건 모든 아동의 인권의 문제니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애들이 불법이든 비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를 내 인가를 받아야 되겠어. 내가 이제 논리를 이렇게 피니까 교육 공무원이 딱 보니까 어쩔 수 없죠. 하겠다는데. 그럼 해보세요,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학교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잖아요.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사무실에 담당하는 스텝이 여성 스텝 두 사람이 이제 우리 두 사람 포함한 두 사람이 학교 정관, 커리큘럼, 무슨 학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법적 조건을 채워야 되니까. 없는 걸 만든 거 완전히 논리를 만들고 이게 정말 세상에 없는 걸 뭐 어디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정말 무에서 만든 게 무에서. 가지고 막